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올라왔는지 모르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MS365를 쓰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올라왔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코파일럿이 결국은 이제 MS의 모든 제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런 종류의 PPT는 사실상 만들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이 PPT는 뭐냐면 AI 시대의 토목공학이라는 그런 제목의 PPT인데 이거는 뭐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지. 사실상 우리 엔지니어들은 사업에 대한 과업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제에 대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 코파일럿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PPT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준다. 요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PPT를 새롭게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코파일럿을 띄우면 이렇게 오른쪽에 코파일럿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이미지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채팅을 통해서 얘한테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AI 시대 토목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12장의 PPT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AI 시대 토목 엔지니어의 역할,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 특별 강연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한번 시켰던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쭉 만들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자기 스스로 물론 뭐 그 우리가 챗GPT나 이런 그 요즘에 LLM들한테 뭘 요구하면은 말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이제 이 PPT에서 사실상 글 만드는 것보다 이런 그림 넣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에 맞게 그림을 이렇게 다 맞춰서 했다는 거고 여기서 또 요걸 한번 눌러보면 디자이너를 눌러보면은 요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세요 이렇게 해갖고 몇 가지 제안해 줍니다. 이렇게 꽤 많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실행시켜 보면 여기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고 제목 나오고 내용 올라오고 제목 나오고 내용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까지 다 넣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만들어지는지 보면은 AI 시대의 토목공학. 제가 토목 엔지니어 역할이라는 키워드를 줬는데 얘가 약간 그것과 다르게 지금 토목공학 자체를 다뤘어요. 그래서 부제목도 만들어줬는데 얘가 변화시키는 토목공학의 미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시작했는데 개요입니다. 컨텐츠죠. 그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AI와 토목공학 통합, AI와 토목공학이 통합된다. 그 다음에 AI 활용 사례, 토목공학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례, 그 다음에 미래의 도전과 기회, AI 시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마주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AI와 토목공학의 통합이 있죠. 그죠? 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AI의 응용 사례가 있고 내려가면 미래의 도전과 기회 이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각 파트별로 한 두세 장, 서너 장 이렇게 내용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AI와 토목공학의 통합을 보면은 데이터 분석, 효율적인 건설 관리,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만들었네요.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토목공학 설계의 개선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효율적인 건설 관리. AI는 건설 현장의 작업을 자동화하고 관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용 절감을 실현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AI는 지속 가능한 건축 및 발전을, 건축이 아니라 건설이겠죠. 건설 및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환경에 대한 얘기는 지속 가능한.
좋은 얘기는 다 써놨네요. 그죠? 데이터 분석 및 예측. AI의 중요성.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토목공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다 통용되는 얘기죠. 위험 평가. AI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프로젝트 위험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측 모델. AI를 사용한 예측 모델 생성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뭐 토목공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내용 같죠. 그 다음에 자동화된 설계 프로세스, 효율성 향상, AI와 기계학습은 설계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여 더 빠른 결과를 제공합니다. 오류 감소, 자동화된 프로세스는 사람의 실수를 줄여 설계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창의성 증대, 반복적인 작업을 줄임으로써 엔지니어는 창의적인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 좀 반대인데 AI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틀에 박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AI는 틀에 박힌 거잖아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니까 틀에 박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요거는 자동화된 설계 프로세스가 창의성을 증대한다는 요 말은 조금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이 상당히 그래도 부합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AI의 응용 사례. 그래서 첫 번째가 AI와 토목공학의 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목공학에서 쓰여질 AI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AI의 응용 사례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AI가 토목공학에서 어떻게 응용되나 요거를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조물 유지 관리. AI는 구조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 필요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 준다. 교통 관리 시스템. 그죠? 토목공학 안에 또 교통도 있으니까 AI 기술은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 관리 시스템을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모니터링. AI는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환경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토목공학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구조물 유지 관리가 나왔네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요 세 가지 구조물 유지 관리, 교통 관리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요 세 개를 밑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조물 유지 관리, 교통 관리 시스템 근데 이제 세 번째 게 환경 요거 환경 모니터링 요거는 없네요. 장표가. 아무튼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AI 기반 모니터링, AI를 통해 구조물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유지관리 결정을 지원합니다. 예측 유지관리. 예측 유지관리는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연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AI에다가 학습을 시킬 때 이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데이터가 얼마나 양질이고 잘 관리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데이터가 뭐 아무거나 막 계측 시스템 이런 거 아무거나 넣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좋은 모델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AI 모델이. 문제 조기 발견,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조물의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는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혼잡을 줄이고 스마트 신호 시스템, 신호, 그 다음에 교통 예측 모델링, AI 기반의 교통 예측, 미래의 교통 상황을 예측하여 사전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도전과 기회 그래갖고 처음에 AI와 토목공학의 통합, 그 다음에 두 번째 AI의 응용 사례, 세 번째 미래의 도전과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I는 토목공학 분야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기술적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공학자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합해야 합니다. 혁신적인 솔루션, AI는 토목공학의 혁신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건설 기술과 방법론을 도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고려사항이라는 게 나오네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그렇죠. AI 얘기가 나오면 항상 윤리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취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니까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용자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된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공공 인프라잖아요. 토목이 대부분. 근데 이제 거기에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공에서 취한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프라이버시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정성 문제. AI 결정은 편향되지 않아야 하며, 글쎄요, 이것도 이제 토목공학에는 크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안전 문제. AI 기술은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된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를 다뤘다는 게 조금 신선하네요. 그 다음에 인력 개발과 교육, 이거 중요하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엔지니어는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여기서 제가 강연할 때는 여기서 교육이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AI를 쓰다 보면 사람들이 원천적인 기술에 대해서 점점 멀어진단 말이죠. 예전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 원천 기술을 배웠는데, 지금은 AI한테 시키니까 원천 기술을 모르고도 성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원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아예 차단될 수가 있어요. 원천 기술을 접할 기회조차도 못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교육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전문가들은 업계 동향에 발맞춰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뭐 이게 그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 개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적인 교육이 뭘 교육하느냐. 원천 기술이라는 얘기. 기본적인 우리 토목공학에서 말하는 이제 공학의 기본, 우리 전공에 대한 기본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사내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원천적인 기술 교육이 중요할 수 있다. 얘기고,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엔지니어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당히 얘가 지금 AI하고 엔지니어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지속적인 전문 개발,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한 거였거든요. 제가 이 업계에서 손으로 도면 그리던 시절부터, 저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도면 그리던 시절부터 CAD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동화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시기를 다 겪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AI 시대는 이 지속적인 전문 개발, 교육 프로그램 중요성, 그 다음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의 저 생각과 비슷하게 이런 장표를 만들었네요. 이 장표는 마음에 듭니다. 인력 개발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혁신 기술을 제공하여 인프라 설계와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I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 이거 이제 환경과 관련된 얘기했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안전성 향상. AI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보다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 마지막에 인력 개발과 교육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윤리적 고려사항은 여기서 이 내용은 윤리적 고려사항이 우리 토목 공공시설하고는 조금 맞진 않았지만, 아무튼 여기에 이제 교육에 관계된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처음에 엔지니어의 역할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사람에 관한 거니까 요거는. 근데 결론에는 전체적으로 토목공학의 기술에 관계된 것들, 기술을 통해서 뭐 혁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고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이것만 다뤘는데, 여기 딱 하나 사람에 대한 그 엔지니어들의 교육과 자기 개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여기 채팅을 통해서 아마 고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여기 디자이너 같은 것도 각 페이지에 대해서 디자이너를 누르면 각 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주제만 하나 던져주고 장표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페이지를 만든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주니까 어떤 내가 내용을 파일을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이렇게 했더니 개인 원드라이브에서만 파일을 변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일을 개인 원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링크로 다시 시도하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원드라이브에 어디가 있냐 이런 게 좀 떠주면은 이렇게 저기 할 것 같은데, 저도 원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폴더도 많고 엄청 그 복잡하잖아요. 그 파일 구조가. 그런데 거기서 파일 링크를 따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외부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업로드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줘 하면 그, 로컬 제 컴퓨터에 어떤 파일을 로부터 만들까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파일은 개인 원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링크로 다시 시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제가 원드라이브를 외부로 접속해서 써본 적은 없거든요. 당연히 좀 백업용으로 원드라이브를 쓰다 보니까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대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뭐 제가 개략적으로 묵차나 이런 거를 놓고 이 파일에다가 넣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내용들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림까지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파일에서부터 만드는 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이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PPT를 만드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